로보택시가 일정대로 현지 시간으로 22일부터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좀 시행된 상황이고요. 긍정적인 의견 반,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 반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로보택시 운행에 대해서는 의미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떤 내용들 체크 좀 해볼까요? 일단 현상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23일 뉴욕 증시에서 이제 테슬라 주가는 투자자들 매수세가 이제 몰리면서 전일 대비 어쨌든 8.23% 정도 상승한 348.68%달러의 이제 거래가 마쳤습니다. 테슬라는 하루 전에 오랫동안 자율주행 자동차인 로보택시 실제 운행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이제 10여 대 차량으로 이제 시험 운행했습니다. 이번 시장에 초대받은 사람만 말씀하신 대로 허용됐습니다. 월가 최대 테슬라의 매니아로 꼽혔죠. 이제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도 직접 로보택시를 타봤다고 합니다. 이제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역시 이제 뭐 테슬라의 어쨌든 매니아답게 얘기를 했고요. 픽업도 원활했다라고 얘기하고 거친 지형에서도 잘 운영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TD코엔의 이타이 미카엘라 분석가도 이제 테슬라 운행 영역이 웨이브보다는 작지만 사용된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개발되었고 이동도 이제 정확하고 이제 좋았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아닙니다. 구게임하인의 구게임하인이라든가 이제 바클레이즈 등 일부 분석가들은 테슬라 주가가 이미 로보택시 기대감에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확장될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게 좀 약간 너무 과도하게 평가된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구게임하인의 어떤 분석가는 로보택시의 기대치가 정당화되면 올해 말까지 이제 신속하게 어쨌든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클레이즈의 댄 레이비 분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보택시의 이야기는 투자자들 주소 이게 핵심으로 이제 남겠지만 투자자들이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이제 투자 의견에 너무 양극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좀 당부했고요. 테슬라의 높은 주가가 자율주행의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기인하고 있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주의를 당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 내부에 대해서 로보택시 요금이 이제 4.20달러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변동될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관건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가 이제 규제가 되는 오스틴에서 소규모로 운행에 성공했지만 다른 도시에서 어떻게 성공할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를 출시를 앞두고 텍사스 이제 주 의원들에게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규제 제정에 나섰는데 공화당 소속의 이제 한 의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 부분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취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건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이제 레벨 4에 대한 조건을 갖춰야 되지만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이제 테슬라는 이 부분이 향후에 이제 갖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레벨 5나 이런 조건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텍사스 규정은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 비해서 훨씬 쉽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테슬라가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요건을 이제 충족하기 위한 회사를 얼마만큼 향후에 이제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이제 성공을 거둘지에 대한 레벨이 이제 부분이 이제 향후에 이제 관건이 될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성공의 관건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기 이용자들의 피드백이 어떨지가 이제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이게 너무 소수의 이용자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너무 이제 그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전 방식이 너무 이제 그 좀 지정된 지역에서 운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런 게 약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 진전과 시장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작은 모집단이라는 게 이제 좀 약간 약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많은 부분에서 비전과 전략적 가치를 좀 더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로보택시가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하다라는 평가도 좀 있고요. 또 이용자의 픽업과 또 도착 지점 정확도 인식도가 생각보다 높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특히나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세론자로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탑승해 보니까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하면서 PT를 $500까지 잡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지금 카메라 중심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 경쟁사의 센서나 레이더보다 안정성에 있어서는 어떤 차별점을 좀 갖게 될까요? 말씀을 잘하신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의
강점과 약점을 하자면 테슬라는 라이다 말씀하셨던 카메라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나 레이더를 배제하고 카메라, 인공지능만으로 이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확장성이 좀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집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메라를 2차원적으로 이제 요 부분을 이미지를 하기 때문에 3차원을 변환하기 때문에 거리와 깊이를 이제 측정하는 데 약간 부정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악천후라든가 조도나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에 환경이나 장애물에 인식하는데 어쨌든 여러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사고가 있다라는 게 약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경쟁사인 웨이모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제 얼마만큼 향후에 이제 그 테슬라가 극복할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제 이 테슬라가 카메라 중심 확장성과 이런 부분을 비용 측면에서 극복하는 게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로보택시를 향해서 지금 현재 엇갈린 월가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살펴봤고요. 신중론 쪽에서 본다면 주가는 이미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예상보다 그 웨이모 초기 때보다도 원하는 그 범위, 지역 범위가 좀 작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UBS 쪽에서는 매도를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